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누군가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에 헤어스타일이 미치는 영향 간과할 수 없겠죠? 그렇죠. 네. 절대적이죠. 그런데 그 헤어스타일을 또 모발의 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머리숱이 없으면은 또 헤어스타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탈모가 건강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해결책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발 이식인데요.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지만 또 사소한 것들까지 궁금해하기 마련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 모래내 피부과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의 경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로 인해 고민하는 사람은 전 국민의 14%, 약 5명 중 1명꼴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평균 4.2회 가정 내 해결책을 찾다가 병원에 가기까지는 7.3년에 달한다는 통계도 나왔는데요. 탈모에 대한 병원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비절개 모발 이식에 대한 정확한 정보,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항상 궁금한 게요. 예. 머리를 감을 때마다 예. 진짜 한 움큼씩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도 머리숱이 항상 일정하게 있어요. 예. 항상 많은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만큼 나는 건가 싶은데 그게 맞나요? 예, 여자분인 경우에 특히나 머리가 길기 때문에 더 많이 빠진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는 보통 하루에 60개 미만으로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탈모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빠지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머리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네.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이게 빠지고 또 자라고 나고 자라고 또 빠지고 하는 그런 그 주기를 계속 갖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형태의 머리를 갖게 됩니다. 그 모발의 길이 무한대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보통 주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보통 저희가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렇게 이제 좀 의학적인 용어로 이 모발의 주기를 얘기합니다. 네. 그런 그 모발의 주기가 보통 3년에서 6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 예, 정상적인 모발은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6년 정도 자랐다고 했을 때 70cm에서 80cm 정도 자라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젊었을 때 여학생이 머리를 그 생머리로 이렇게 찰랑거리면서 다닐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끼게 되는데 네. 실제 이제 그런 그 긴 생머리를 가진 여학생이 머리를 안 잘라도 엉덩이 밑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모발의 주기가 한 3년에서 6년 정도 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결국 뭐 허리 밑까지 자란 모발은 그 이상으로는 자라기 전에 이제 탈락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기네스북이나 다른 그런 자료에서는 굉장히 길게 뭐 2m, 네. 3m 이렇게 자라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건 아주 드문 우리가 키도 굉장히 큰 사람이 네. 있듯이 머리도 드물게는 그렇게 자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 3년에서 6년 정도 그래서 허리 밑으로는 자라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정상에서 이제 벗어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제 모발 이식을 예. 고민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주기에 맞춰서 이제 뭐 머리카락도 나고 빠지고 하던 것들이 원래는 이렇게 유지가 잘 돼야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은 부분이 좀 듬성하고 예. 휑해 보이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머리숱이 갑자기 적게 보이는 걸까요? 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탈모가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모가 시작됐을 때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굉장히 그 전에는 우리가 그 머리가 말을 안 듣고 자고 나면 뭐 새집지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머리에서 어느 순간에 빗질을 하거나 머리 감고 나서 살짝 손으로 넘겼을 때 잘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탈모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느껴지는 것은 머리가 가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말을 잘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늘어진 머리들이 점점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머리카락 굵기가 어느 정도 될 때 머리가 가려지고 두피 자체가 가려지는 그런 효과를 내는데 머리가 가늘어지고 짧아지게 되면 바닥이 비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탈모가 진행되면 이러한 그 바닥이 비치는 그런 현상을 보이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모발의 주기, 보통 3년에서 6년 자라던 머리가 뭐 1년 자라고 또 6개월 자라고 또 3개월 자라고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짧아진 만큼 길게 못 자라고 두껍지 않기 때문에 바닥이 이제 보여서 머리가 휑하게 보이는 그런 탈모의 초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까치집 짚고 예. 머리카락 삐져나오고 그럴 때가 좋은 거다. 예,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말을 잘 듣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상해진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은 절개식이 있고 뭐 비절개식이 있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이제 흔히 이제 그 절개, 비절개 얘기하면 많은 환자분들은 그게 수술의 큰 이제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절개와 비절개는 그냥 뒤에서 모낭을 우리가 심고자 하는 모낭, 채취하고자 하는 모낭을 얻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이제 절개로 많이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에 비해서 또 환자분들이 이러한 그 통증이라든지 절개를 했을 때 발생하는 통증이나 흉터에 대해서 불편해라 했기 때문에 비절개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개와 비절개는 채취하는 방법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채취하는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절개는 마치 우리가 이제 잔디를 떼짱 떼는 것과 같이 두피를 통째로 떼게 돼서 그걸 우리 모낭 분리사라고 하는 직원들이 분리를 해서 심을 수 있는 모낭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절개에 의한 모발이식이라고 하고 비절개 모발이식은 그냥 그 두피에서 바로 우리가 산에서 나무를 옮겨 심을 때 뿌리채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 채취하듯이 네. 모낭 하나하나씩 채취를 하는 방식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절개에 의한 절개하고 마취가 풀리면 통증이 이제 조금 있는 반면에 이러한 비절개는 그 부위에서 바로 채취하기 때문에 마치 수술 끝나고 나서는 절개처럼 아프지 않고요. 멍든 것처럼 약간 욱신욱신하는 정도로 끝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우리가 솎아내듯이 채취하기 때문에 흉터가 일자로 생기지 않는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상처를 조금 내기 때문에 또 그 상처 회복하는 시간도 빨라지게 되는 거죠. 흔적도 많이 남지 않고 예. 또 아무는 주기도 짧아진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절개와 비절개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해 주셨는데 또 비절개 중에서도 종류가 나뉜다면서요. 예, 이제 저희가 비절개의 방법에서 발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방법들이 변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펀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 뾰족한 펀치 같은 게 있어서 그걸로 하나씩 손으로 뽑았거든요. 네. 그렇게 뽑는 방법이 있었고 그 뒤에는 이제 저희가 모터를 이용한 그 펀치에 모터를 달아서 조금 더 쉽게 그리고 빠르게 뽑는 방법으로 발전했고 그 뒤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그 로봇이 그 밀도나 길이라든지 이런 거 각도 등을 파악해서 로봇이 뽑는 그런 방식으로도 이렇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서로 틀리지만 또 비절개라는 면에서는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또 멀티 식목이라는 게 또 등장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건 또 예. 뭔가요? 저희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식모기가 싱글이라고 해서 머리를 심는 그런 기구가 사프 펜슬처럼 돼 있는 그 기구들이 개발이 됐습니다. 네. 이 식모기는 이제 저희 나라에서 개발이 돼서 보급을 시켰던 그런 식목이고요. 아주 오랫동안 거의 20년 넘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식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멀티 식목이라고 해서 이러한 식모기가 개발되어졌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저희가 싱글 식모기는 A1 소총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멀티 식모기는 M16이라고 생각하시면 두 개의 구분을 좀 이렇게 차이를 이렇게 잘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A1 소총은 이제 총알을 하나나 두 개 정도를 넣어서 쏘고 또 총을 바꿔서 또 다시 쏘고 하는데 M16는 한 총에서 이제 20발 정도를 한꺼번에 넣어가지고 계속 쏘게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멀티 식모기도 한 식모기에 10개의 모낭을 한꺼번에 장착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단축되었고 이제 저희가 심다 보면은 한꺼번에 많은 양이 저한테 이제 오는 수가 있어요. 이제 처음부터 조금씩 심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많이 분리된 양 자체가 저한테 오게 되면 의사 입장에서 굉장히 저거 언제 심지라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싱글 식모기에서 멀티 식모기로 바꾼 후에는 심는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그런 부담이 없어지고요. 또한 직원들도 또 편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이제 환자분들의 전체적인 수술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환자들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모발을 심으면요. 네. 우리가 당연히 이게 이제 두피에 잘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시술인 거잖아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게 비절개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채취할 때 저희가 그 모낭에 손상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율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숙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향상됐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의 절개와 비절개 결과는 같다고 얘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좋은 모발을 위주로 채취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비절개 모발이 더 안착률이 높다. 예. 오히려 요즘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네. 그러면 이 모발을 심고 나서는 그 주기는 예.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뭐 다른 모낭들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나요? 우리 몸의 특성상 본래 가졌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옮겨 심더라도 탈모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모발처럼 그대로 자라게 되고요. 만약 이런 심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둔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허리까지도 자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네. 복서연 아나운서는 뭐 허리까지 머리 길러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답답해서 그 전에 잘라버립니다. 근데 그 이상은 안 자란다니까 참 좀 네, 저도 특이한데. 좀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네. 비절개 그리고 절개 이렇게 어감상으로 봐도 저라도 비절개 하고 싶은데요. 네. 그 느낌상 예. 어떻게 그 환자들의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예, 이제 저희가 비절개를 권하고 조금 비절개로 합시다 하는 그런 환자들은 젊은 친구들에서 조금 더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젊은 친구들을 절개를 해보면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뒤쪽에 그 뗐던 부위가 조금 흉터가 조금 커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나이가 40 넘고 그런 분들은 뒤에 절개를 해도 그렇게 흉터가 크지 않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특별한 차이를 이제 못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젊은 친구에서는 좀 절개를 권하는 편이고요. 비절개를 권하는 편이고 네. 그리고 이제 조금
환자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대로 비절개를 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 환자분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해주고 있고요. 원하더라도 이제 또 여건이 안 되면 그렇지. 예. 또 비절개를 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경우는 이제 그 하얀 머리라든지 아. 예 그리고 이제 또 머리가 너무 가늘다든지 그럴 때는 비절개보다는 절개로 하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절개 모발 이식을 받고 나서 혹시 불편한 점도 있을까요? 예, 그 비절개 후에는 절개에 비해서 통증이나 흉터가 적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다 상처도 빨리 아물고 그러기 때문에 다들 좋아라 하고요. 네. 하는 과정에서 이제 머리를 밀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를 바짝 밀기 때문에 이제 표시가 날까봐 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일일이 하나씩 뽑기 때문에 엎드려서 이제 저희가 뽑게 되는데 엎드려 있는 시간을 좀 지루해라 하는 그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부분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좀 답답해라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편한 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채취를 하고 또 좀 쉬었다가 또 다시 채취하고 하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불편한 점은 해소시켜주지만 그것이 불편하다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채취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가 뭐 1000모낭, 2000모낭 이렇게 했을 때 2000모낭 정도를 했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이제 엎드려 있게 되는 거죠. 긴 시간이네요, 비교적. 네. 그 모발 이식을 받은 환자분들이 네. 이후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이런 그 심어진 머리카락들이 자리를 잡는 데는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이제 머리가 빠지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머리가 안 나게 되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어디 부딪히거나 해서 빠졌다든지 해도 머리는 나게 되는데 네. 초기에는 이처럼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빠지는 머리카락은 다시 나지 않기 때문에 그 예. 기간 동안에 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만 지나면은 이제 안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는 거고요. 예, 이제 머리가 자라는 것이 보통 한 심어진 상태에서 2주 정도 자라게 되고요. 2주 후에는 이제 빠지기 시작하는데 이 빠질 무렵에 이제 처음에 자라는 과정 중에서 나는 심은 머리는 이제 곧 빠질 거라는 그런 신호를 두피에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두피에서 새로운 모발을 준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심어진 머리카락은 2주 후부터 빠져서 한 달 정도 되면 거의 다 빠지게 되고 빠지더라도 두피 안에서는 이제 새로운 모발이 그 생성돼 가지고 밖으로 나오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는데 보통 3개월 정도가 지나면 새로운 모발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 심고 중요한 시간은 처음 일주일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시술하기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고 상태도 좀 살펴보고 예, 그래서 환자의 맞춤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결과도 뭐 비슷하다. 예. 괜히 제가 힘주어서 질문드려요. 네, 뭐 아무래도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저도 이제 주변에 모발 이식 하신 분들 보면 본인도 굉장히 좋아라 하시고 또 제 3자가 봐도 정말 이전보다 정말 더 좋아 보인다 예.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좀 안타깝게도 뭔가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러니까 시술을 한 게 티가 나고 그래 예. 보이는 분들도 계셔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예, 이제 저희가 수기 자체가 조금 초창기에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차이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제 저희가 심을 때 그 환자한테 가장 맞는 자연스러운 형태의 머리를 만들어 주려고 저희가 이제 노력하는데요. 네. 그 중에 이제 조금 부자연스러운 경우는 너무 이마 라인하고 이렇게
너무 반듯하게 심었다든지 그래서 마치 이제 이렇게 일자로 보여지는 그런 경우에 좀 부자연스러운 형태가 있고요. 또 너무 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많이 심어주기를 원하고 좀 밀도 있게 심어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이제 부위별로 조금씩은 차이를 둬야지 그렇지 않고 일정하게 이렇게 앞쪽에 너무 많이 심는다든지 했을 때는 마치 이제 인형의 머리처럼 이렇게 조금 더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심는 밀도도 조정하고 또 이제 보여졌을 때 두상과 잘 어울리도록 그렇게 심었을 때 이제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익숙하지 않을 때는 이제 그 심은 것이 생존율에서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끝으로 탈모 환자분들에게 한 말씀 전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이제 보통 이제 탈모가 있을 때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거 가지고 고민을 하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젊은 친구에서 내가 탈모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특히 뭐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고민하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있는 환자들은 얘기를 하다 보면은 괜히 나만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돼서 더욱더 탈모 얘기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들에서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저희가 얘기할 때 이제 말 못할 고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고민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최근에는 본인한테 맞는 다양한 방법의 치료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약도 먹을 수가 있고 바른 약으로도 해볼 수가 있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이제 머리를 심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를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또 자연스럽게 나이 들어감의 과정이니까 심하지만 않으면 또 받아들이는 마음의 여유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피부과 전문의 강광영 원장과 함께 비절개 모발 이식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알려진 비난 표현이 있대요.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예. 잠이 오냐? 아, 네네. 너 그러고도 잠이 오냐?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죄책감 들죠. 네, 맞습니다. 잠을 줄여서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일도 해야 하고 뭐 잠이 많다는 건 게으르고 나태하다는 것처럼 인식을 하잖아요. 네, 근데 잠을 줄여서 뭔가를 한다는 게 결코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공부하고 일하느라 못 자면은 또 스트레스지만 보고 싶은 영화나 뭐 드라마 있으면 한밤중에도 스마트폰 켜고 네. 뭐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 이런 건 또 여가 활동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닌지. 근데 그것도 잠깐은 기분을 좋게 할지 모르지만 신체적인 피로는 누적되겠죠. 네, 오히려 적절한 수면이야말로 스트레스를 견디게 하고 기분을 오래 좋게 유지시켜주고 기억력도 높여준다고 합니다. 네, 누구나 자기 몸에 맞는 수면량이 있다는데요. 그걸 해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의 건강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알아본 비절개 모발 이식과 관련한 내용이면 더 좋고요. 그 밖에 다른 질환에 대한 궁금증도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광주 새나래병원 김중권 원장과 함께 목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